미국 기숙학교에 얼어붙은 겨울.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주제를 바꾸고 때로는 한국 제품들은 그냥 싼 제품들 뿐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태극기 스티커가 붙은 거대한 여행 가방이 도착했습니다. 리암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에릭, 이게 대체 뭐야? 그 가방을 여는 순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일이 생기는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이고 미국의 웰링턴 예비기숙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저는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죠. 제 방에는 야구 깃발이랑 유럽 축구팀 스카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갈색 머리를 항상 깔끔하게 빗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요. 제가 미국계 한국인이라는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했어요. 딱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빨리 주제를 바꾸곤 했어요. 가끔은 한국 제품들은 그냥 싸구려 제품이야 라는 말도 했었죠. 문화연구 수업 시간에는 한국이 언급될 때마다 의자에 낮게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마치 치통이 있는 것처럼 턱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밝은 초록색 눈을 가진 제 룸메이트 리암은 자주 저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에릭, 내가 좀 말해봐. 뭐라도 좀 나눠봐. 그렇게 말하곤 했죠. 저는 그냥 냉정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겨울 한가운데 어느 화요일 오후에 바뀌었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 관리자인 하워드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에릭, 소포가 도착했어. 우편함에 넣기에는 너무 크니 로비로 와. 저는 아마 제가 주문한 책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로비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하워드 선생님은 그걸 안으로 굴려넣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을 정도였죠. 그 라벨에는 엄마의 손글씨와 함께 작은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저와 그 거대한 가방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서는 열지 않은 그 가방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커다랗고 환영받지 못한 방문객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죠. 리암이 활기차게 들어오더니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와, 크리스마스 선물 일찍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어요. 열어보지 않을 거야. 제 손이 가방 잠금 장치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이걸 여는 건 마치 위험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숨겨온 부분을 모두에게 보여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천천히 잠금 장치를 열었어요. 안에는 엄마의 편지가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집을 떠나 처음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다. 이것들은 내가 너 나이였을 때 한국에서 나를 따뜻하게 해줬던 것들이야. 너도 따뜻하게 해줄 거야. 편지 아래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물건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전기 온열 패드, 미국 커피랑은 전혀 다르게 생긴 인스턴트 커피 봉지들, 말린 김과자,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한국 느낌을 외치는 물건들이었죠. 속이 불편해졌어요. 이건 제가 몇 년 동안 도망쳐온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이게 다 뭐야? 리암이 이미 호기심 어린 손가락으로 전기 온열 패드를 집어들면서 물었어요. 그냥 엄마가 보낸 물건들이야. 저는 관심 없는 척하면서 말했어요. 한국 물건들이야. 멋지다. 한번 써볼까? 리암은 신이 난 것 같았는데 그게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거절하기도 전에 다른 룸메이트인 브라이언이 문간에 나타났어요. 안경을 코 위로 밀어올리면서요. 브라이언은 항상 조심스럽고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고 그의 눈은 이미 제 침대 위에 펼쳐진 모든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지금까지 겨울 중에서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기숙사의 오래된 난방 시스템은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거의 따뜻함을 주지 못했죠. 방 안에서 제 숨이 보일 정도였어요. 이불 속 발이 얼음장 같았고요.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얼어도 자존심을 지키거나 아니면 엄마가 보낸 한국산 전기 온열 패드를 사용하거나
제가 거부해왔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물건이요. 어두운 방 구석에 있는 그 가방을 바라봤어요. 발가락이 너무 차가워서 아팠어요. 제 자존심과 얼어붙은 발이 제 안에서 싸우고 있었죠. 가장 최악은 추위도 한국 물건들도 아니었어요. 한 몸에 두 명의 다른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되고 싶었던 미국인 에릭과 잊으려고 노력해왔던 한국인 에릭이요. 이제 그 두 번째 에릭이 제 방 안의 가방 속에 앉아 있었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침대에서 떨고 있는 동안 저는 그 다른 면의 저를 조금이라도 내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제가 여기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날까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방은 얼어붙을 정도로 춥고 있었죠. 방 건너편에서 리암의 부드러운 콧소리 소리가 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 속에서 제 숨이 작은 구름을 만들고 있었죠. 이불 속 발가락은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과 꽁꽁 언 발가락이 제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1시간 동안 떨고 난 후 결국 발가락이 이겼죠. 그래, 알았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그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전기 온열 패드가 맨 위에 있었는데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조절 패널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죠. 조심스럽게 플러그를 꽂았어요. 우리의 오래된 기숙사 방에서 불이 나거나 뭔가 고장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반쯤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온열 패드가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죠. 침대 아래쪽에 놓고 발을 올려놓았어요. 꽁꽁 얼었던 발가락에 닿는 따뜻함이 정말 기분 좋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거 켜놨어? 어둠 속에서 리암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는 자고 있지 않았던 거였죠. 응, 약간 부끄러운 기분으로 대답했어요. 내일 한번 써볼 수 있을까? 내 발도 얼어 죽겠거든. 사실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나눈다는 건 이 한국 온열 패드가 좋고 쓸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 좋아. 마침내 말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발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브라이언이 아침 식사 쟁반을 들고 우리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의 머리가 엉망이었는데 이건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는 항상 모든 걸 깔끔하고 정돈되게 유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 그가 시리얼에 우유를 붓고 있으면서 말했어요. 동쪽 날개의 난방이 이제 완전히 고장났어. 리암이 토스트에서 즉시 고개를 들었어요. 에릭이 한국에서 온 최고의 온열 패드를 가지고 있어. 어젯밤 내내 따뜻하게 지냈대. 테이블 밑으로 리암을 걷어차고 싶었어요. 왜 굳이 모두에게 말해야 했을까요? 브라이언이 관심을 보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그거 정말 실용적인데.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아침 식사를 내려다봤어요. 그냥 온열 패드야. 특별한 건 없어. 하지만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방에 돌아왔을 때 리암이 복도 끝에 있는 저학년 학생 2명에게 제 온열 패드를 보여주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패드를 만지작거리며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저는 화가 나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몰라 문간에 서 있었어요. 봐, 타이머도 있고 다 갖춰져 있어. 리암이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우리도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소년 중 한 명이 따뜻한 표면 위로 손을 문지르며 물었어요. 모두가 문간에 서 있는 저를 돌아보았어요. 저는 마치 덫에 걸린 기분이었죠. 우리 엄마가 한국에서 보내주셨어. 마침내 말했어요. 내 엄마가 더 보내줄 수 있을까? 다른 소년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브라이언이 클립보드를 들고 제 뒤에 나타났어요. 그는 항상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그걸 들고 다니죠. 이것들에 대해 조사해봤어. 브라이언이 안경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건 온돌 온열 패드라고 해.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한국 전통 바닥 난방 시스템에서 유래했대. 전기도 거의 안 쓰고. 그는 클립보드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이걸 원하는 학생들 명단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14명이야. 14명이라고. 믿기 힘들었어요.
기숙사가 이렇게 추우니 소문이 빨리 퍼지는 거지. 브라이언이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학생들이 우리 공용 거실에 모여 있었는데 누군가 핫초코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리암은 제 어머니의 소포에서 나온 또 다른 물건, 한국 인스턴트 커피 믹스를 돌리고 있었어요. 이거 맛이 좀 다르네. 고학년 학생인 테일러가 말했어요. 뭔가 더 크리미한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건 맥심이라고 해. 한국에서는 정말 흔한 거야. 입안에서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거의 한국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맛있어. 리암이 벌써 두 번째 컵을 마시며 말했어요. 다음 날 하워드 선생님이 복도에서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는 우리 기숙사 관리자인데 키가 크고 진지한 얼굴을 한 분이세요. 에릭, 내가 다른 학생들과 한국 물건들을 나누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가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킨 걸까요? 온열 패드가 학교 규칙에 어긋나는 건가요? 만약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말을 시작했어요. 아니, 하워드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이 온열 패드에 대한 안전 정보를 물어보고 싶었어. 안전하다면 중앙 난방이 고쳐질 때까지 더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거든. 걸어가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부끄럽게 여겼던 바로 그 물건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원했고 좋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이번에는 전에 놓쳤던 것들을 알아차렸어요. 얼마나 세심하게 온열 패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는지, 추운 한국 겨울에 친구들과 커피를 나누던 그녀의 추억들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내가 또 무엇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까? 내가 또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었을까? 불과 며칠 만에 제 세계가 뒤집혔어요. 제가 거부했던 한국 물건들이 이제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게 질문을 하러 왔고, 제가 항상 두려워했던 판단 대신 존중의 눈길로 저를 바라봤죠. 그날 밤 침대를 데우는 온열 패드를 만져봤어요. 이제 그냥 발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무언가도 따뜻해지고 있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던 제 안에 무언가가요. 엄마의 캐리어가 도착한 지 3주가 지났어요. 우리 기숙사 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리암은 이제 여기를 작은 서울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저를 긴장되게 하면서도 약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예전 같았으면 숨겨두었을 몇 가지 한국 간식들이 놓여 있었죠. 전기 온열 패드는 사용하지 않을 때면 침대 위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요. 가장 놀라운 건 맥심 커피 봉지 상자가 우리가 함께 쓰는 선반 위에 놓여 있었는데 모두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 벌써 반이나 비어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매월 영상통화를 하는 엄마였죠. 이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의 전화를 받지 않을 뻔했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록색 버튼을 눌렀어요. 에릭, 어떻게 지내니, 아들? 엄마의 웃는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 뒤에 있는 것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저게 내가 보낸 물건들이니? 힘들게 침을 삼켰어요.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죠. 어떻게 엄마에게 몇 년 동안 거부했던 한국 물건들이 이제 저를 인기 있게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기숙사 학생들이 한국 제품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고. 이제 캠퍼스 전체에서 한국 온열 패드와 커피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지게 됐다고요? 친구들이 커피를 정말 좋아해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온열 패드도. 엄마의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정말, 그거 정말 기쁘구나.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리암, 브라이언, 그리고 5명의 다른 학생들이 모두 맥심 커피컵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건 제가 정확히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죠. 미안, 통화 중인 줄 몰랐어. 리암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화면 속 엄마를 보았고 망설임 없이 달려왔어요. 김 여사님, 저희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보내주신 물건들 덕분에 저희 겨울이 살았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브라이언이 클립보드를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김 여사님, 보내주신 온열 패드가
기숙사 난방보다 전기를 얼마나 적게 쓰는지 데이터를 모았어요. 결과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엄마는 처음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가 곧 매우 행복해 보였어요. 에릭,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구나.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이상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고 친구들은 제가 수년 동안 피해왔던 한국 물건들을 칭찬하고 있었죠. 통화가 끝났을 때 저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괜찮아? 리암이 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그냥. 말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어. 부끄럽고 충분히 좋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제 모두가 좋아하고 있잖아. 브라이언이 생각에 잠겨 안경을 고쳐 썼어요. 내가 거부한 건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내게 의미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 그의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그가 맞았어요. 온열 패드나 커피에 관한 게 아니었죠. 한국인이라는 것, 다르다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제가 도망쳐온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이유에서였죠. 어두운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자신의 일부와 싸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을까? 진짜 나를 숨기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밀어냈을까?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엄마의 편지를 찾았어요. 다시 읽어보니 전에 놓쳤던 중요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들은 내가 너 나이였을 때 한국에서 나를 따뜻하게 해줬단다. 너도 따뜻하게 해줄 거야. 엄마는 단지 물건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돌봄과 연결, 그리고 역사를 보내고 있었던 거였죠. 모두 실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용적인 물건들 속에 포장되어서요.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갑자기 부끄러운 게 아니라 놀랍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워드 선생님께 제안을 했죠. 국제위로 음식과 문화의 밤을 열자고요. 학생들이 각자의 고향 나라에서 온 위로 음식들과 유용한 물건들을 나눌 수 있는 행사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 에릭,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화 교류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저도 그랬어요. 저는 리암과 브라이언의 도움을 받아 다음 며칠 동안 행사를 계획했어요. 포스터와 신청서를 만들었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나누는데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저도 한국 물건들을 나누는 것에 부끄럽지 않고 신이 나고 있었죠. 행사 전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한국 온열 패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한 물건,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꽂혀 있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저를 다르게 만드는 것에 대한 불편한 알림이었다가 이제는 저와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죠. 따뜻한 표면을 만져보며 예전에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했어요. 발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도요. 그 차가움이 이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 생겼죠. 마침내 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따뜻함이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면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죠. 마침내 숨기기를 멈추고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때 진짜 연결이 시작됐어요. 온열 패드는 발만 따뜻하게 해준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따뜻하게 해줬고, 제 자신의 일부를 둘러싼 수년간의 얼음을 녹여주었죠. 그날 밤 잠에 빠져들면서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함을 느꼈어요. 두 세계 사이에서 분열된 것이 아니라 두 세계 모두에서 편안하게 존재하는 느낌이었죠. 우리의 국제위로 솔루션 행사는 메인홀을 마법 같은 곳으로 바꿔놓았어요. 벽을 따라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특별한 물건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탈리아 학생들은 쌀을 채운 온열 패드를 가져왔고 멕시코 학생들은 특별한 핫초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프랑스 학생들은 더 나은 수면을 위한 라벤더 향주머니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우리의 한국 섹션이 있었어요. 리암은 열정적으로 모두에게 완벽한 맥심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죠. 브라이언은 한국 난방 기술에 대한 차트와 그래프 옆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 서서
한때는 숨기려 했던 물건들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이런 물건들을 쓰면서 자랐어요? 어린 학생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네,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예전에 했던 모든 거짓말보다 이제는 진실이 더 쉽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은 우리 집에서 평범한 일상적인 물건들이었어요. 최근에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됐죠. 행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어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며 전 세계의 음식을 맛보고 물건들을 시험해보고 있었죠. 모든 곳에서 웃음소리와 흥분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오셔서 맥심 커피 한 잔을 맛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모두가 떠난 후 하워드 선생님이 제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걸 발견하셨어요. 에릭 학교 이사회가 이 행사에 매우 감명받았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른 나라의 실용적인 물건들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 내가 개발을 도와줄래?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 웃음이 날 뻔했어요. 제 자신의 문화를 숨기려고 가장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문화 프로그램을 이끌어달라고 요청받다니요? 좋아요. 저는 말했고 진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기숙사에서 새로 형성된 맥심 클럽이 공용 거실에 모였어요. 15명의 학생들이 원을 그려 앉아 한국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가족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이상하게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들 준비됐어? 저는 휴대폰을 들고 물었어요. 우리는 다시 엄마와 영상통화를 하려던 참이었죠.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죠. 엄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방 전체가 기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엄마에게 한국말로 말했죠. 그냥 간단한 감사합니다였지만 엄마의 눈이 놀라움과 행복으로 커졌어요. 엄마, 저는 다시 영어로 바꾸며 말했어요. 제가 한국 관련된 모든 걸 숨기던 거 기억나세요? 학교에 패키지를 보내시면 화내던 거요? 엄마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수록 더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어울리려고 너무 바빠서 소중한 것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 여정이 단지 한국 온열 패드나 커피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저의 모든 부분을 말이죠. 한국인 정체성에 대한 투쟁을 멈추자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연결을 만드는 다리가 되었어요. 한때 부끄러운 문제처럼 보였던 그 캐리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안에 있던 물건들은 추운 겨울밤을 위한 유용한 물건들만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문화 간의 다리였고 대화의 시작점이었으며 더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열어주는 열쇠였죠. 이제 제 기숙사 방은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 사진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한국 간식들이 미국 사탕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죠. 온열 패드는 자랑스럽게 제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제 삶을 통해 퍼지고 있는 따뜻함은 단지 온열 패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침내 제 자신이 완전히 보여지고 받아들여지도록 허용하는 데서 오고 있었죠. 그 수용 안에서 저는 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위로를 찾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열심히 도망치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다시는 잊지 않을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